있습니다. 네. 1위 갑시다. 1위, 네. 1위는요? 1위는요. 네, 당연히, 문재인이죠. 당연히. 네. 문재인은 이제 존재감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은 그냥 문재인 내려와. 나라가 네 거냐. 이제 국민들이 네. 외쳤잖아요. 그리고 이 문재인이 이제 뭘 해도 국민들이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비가 내렸잖아요. 비가 네. 많이. 그 비가 많이 내려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대요. 네. 기가 막힙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오던 문자가 이제 비 내리니까 홍수 피해로 계속 또 문자가 오거든요. 이들은 정말 문재인 정권은 어떤 나라의 불안, 그 다음에 누군가의 사망, 또 어떤 재난, 이런 것만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맞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정권, 저는 문재인 일주일 동안 사실은 문재인 생각을 좀 덜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지겨워서 여러분 이런 문재인 이제는 우리가 끌어내려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허울뿐인 독재. 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 말했는데 정말 허울뿐인 독재를 하는 이 문재인 이제는 정말 청와대에 내부 고발자들이 나와야 되고요. 네, 지금 그 청와대 관련된 주식 피해 본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모임을 한대요. 네. 이제 왜냐면 그러니까 이 정권이 했던 모든 일들의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들이 좀 더 제보가 나와야 되고 부정선거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부정선거는 문재인 얼마나 근데 저번에 말씀하신 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재인한테는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 허수아비 대통령이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문재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사님? 제 생각에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는데요. 네, 그 최악의 불행한 대통령 그거 사실 작년 재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는데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저는 네, 문재인이 지금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네, 큰 화를 당할.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거 잘못한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하면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조선에서 정치 옥탑원 황금펀치 그 앵커 하면서 몇 번 주장한 게 뭐냐면 그 막 광풍에 막 휩쓸리고 그럴 때 탄핵 가면은 망신당하니까 네. 차라리 이승만 대통령처럼 하야하시라. 차라리 그런 얘기 하시는 차라리 하야하시고 후를 털고 나라 걱정하지 말고 후를 털고 그냥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가시라. 그러면 국민이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부를 것이다. 네. 망신당하기 전에. 그런 말인데 지금은 그것도 후회해요. 왜냐면 뭐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지금 보니까 없어요. 나는 그때는 잘못한 게 좀 있는 줄 알았어. 하도 가짜 뉴스가 나오니까 어떻게 저런 정도로 메이저 뉴스에서 가짜 뉴스를 쏟아내니까 그거 그래도 10개 나오면 네, 한두 개는 믿었어요. 네. 나머지는 아이야 설마 그랬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메이저 뉴스에 한두 개는 믿어서 그래도 야 저거 가지고 망신당하실 텐데 그래서 탄핵 그 절차 밟고 이러면 얼마나 망신이고 얼마나 고초를 받아요. 이 좌파 이 광풍들이 쓸어내릴 텐데 그렇게 망신당하지 마시고 그다음 고초당하지 마시고 하야하시면 보수가 산다. 당신도 살고 보수가 산다. 그렇게 제가 그때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방송조차도 후회합니다. 잘못한 게 없으신데 이렇게 뒤집어 썼구나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로 대입해 보면 지금 문재인이 지금 하야하면 살아요. 지금 하야하면 조금 망신당하긴 하지만 하야하고 밑에 사람 몇 사람이 감옥 가고 뭐 이런 거 있겠지만 근데 지금 버티고 임기 끝을 내려고 그러면은 제 그 예감에는 임기 말이라든가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정권은 좌파 정권이 들어오든 우파 정권이 들어오든 상관없이 문제는 큰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을 위해서도 하야하는 게 본인도 좋고 나라도 좋은 거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지금 하야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최소한의 피해를. 그것도 8.15 날. 네. 다 메시지로 8.15 대국민 메시지로 국민이 이렇게 원한다면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모든 절차는 네, 모든 절차는 그래주면 진짜 땡큐입니다, 진짜. 모든 절차는 국민께 맡깁니다면 우리나라가 혼란 상황 될 것 같아. 천만에 혼란 상황인데요, 우리. 없어요. 그때 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봐요. 네. 예? 그 가짜 뉴스의 광풍에 네. 몰아쳤는데도 국민도 혼란 안 일어났어. 네. 더 망가뜨리지만 않아주는 게 그러니까 고마움이죠. 지금 8.15 전에 하루 이틀 전에 8.15를 맞이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국민들 네. 부정선거 밝혀주시고요. 모든 그 정책 실패 인정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하야하고 저는 뭐 망명을 가겠습니다. 뭐 미국을 가든지 네. 아니면 저 전두환 대통령처럼 백담사 뭐 예를 들어서 좀뭐 양산이죠, 양산 양산. 내려가서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래도 조금은 용서할 수 있어요. 자 그래 하야하고 양산에 내려가서 그래 그까지 좀 봐주자. 그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부정선거 밝혀야지. 네. 근데 버티면은 제가 볼 때는 큰 화를 당합니다. 어, 큰 화를 당해요. 버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화를 네. 자초하는 건데 더 화가 커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저 충원 드리는 거는 본인을 위해서 네. 가족들을 위해서 측근들을 위해서 더 크게 보면은 민주당을 위해서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야, 더 하야. 크게 보면 한반도를 위해서 더 크게 보면은 네. 전 세계를 위해서요 하야하는 게 당신 좋고 나머지 다 좋아. 모두를 살리는 길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 8월 15일 전에 네. 하야하는 길이. 그렇게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고, 그러나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8.15부터 연말까지 내년 재보궐까지라도 끊임없이 모여야 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8.15를 목표로, 8.15 전이면 진짜 문재인이 인간 된 거고요. 근데 그럴 리가 없지만 문재인 정권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의 움직임, 이런 장 차관 뭐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아주 급합니다. 네. 그들이 지금 다 급해요. 급하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렇게 속여서 언론만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국민 민도가 안 올라가요. 이미 이상해져 있고 해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벌써 찍혔고요. 근데 중국에서도 자기네들 뭐 이런저런 압박을 할 거고, 북한 이런 대외적인 상황이 너무나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은 정말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근데 빨리 여기서 내가 여기다 같이 있다가는 내가 같이 죽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튀어나와서 본인이 갖다 대놓고 배신자가 될 수가 아직 없으면 네. 정보라도 흘려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박지원의 국정원장 시대에 민간 국정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간. 보이지 않는 국민들이 국정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유튜브도요, 많은 유튜브에 사실 제보들이 국민들이 보내줘요. 그렇죠. 내가 진짜 걔 내가 아는데, 걔 몇 살부터 내가 몇 살까지 아는데, 근데 보세요. 뭐 문재인을 아는 사람이, 문재인은 20세부터 40세까지 아는 사람, 40세부터 60세까지 아는 사람, 청와대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5년 있었던 사람, 문재인에 대한 제보만 다 줘도요, 그건 이제 조각 맞추면 되거든요. 어디서 뭔지, 왜냐면 다 각자 조각을 갖고 오지만 그거 다 맞추면 코끼리가 되는 거거든요. 문재인의 이 집단적인 정말 문제점들, 범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 말고 정말 이 강력하게 하야해야 될 지금 부정선거, 그 다음에 청와대 지금 주식 사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철저히 밝혀져야 되고, 그런 제보들, 그리고 검찰총장이 나서서 이것들을 수사하고 청와대 사람들부터 그 문제에 연루됐던 사람들 정말 구속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것들이 남아 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아이고, 잘 네. 결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정말 러시아 어떤 분이 이제 역사학자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부르주아 세력을 먼저 규합을 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이렇게 들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집권이란 게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아까 윤석열 총장을 왜 우리가 함께 지지를 해야 하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여쭤봤는데, 이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엘리트나 부르주아 계급이 쉽게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의 적과의 동침을 할 때도 필요하고, 정치란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집권을 이뤄간다라는 얘기가 되게 와닿았고, 우리는 이제 권력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권력을 못 잡으면 10년, 20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 바뀐다고 저 시스템 절대 안 바뀌고요.
또 딴 사람이 올라가고 딴 사람이 올라가고 우리의 이 국민의 이 고통 이제 더 증폭될 겁니다. 문재인이 최대가 아니라요. 문재인이 그들의 시작이다. 이제 더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고요. 그 정말 악과 싸울 때는 우리 정말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뱀처럼 지혜로운 건 뱀의 간교함이 아닙니다. 정말 저들을 이기려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야 하고 마지막 말씀은 공산 국가가 무너졌다고 공산 사상이 무너진 것이 아니래요. 이것이 저는 가장 무서웠거든요. 정말 공산 국가들이 다 무너졌지만 그들의 사상이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좌파에 그 좌파를 아주 오래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슨 표현을 하시냐면 이 20대 때부터 그 사상이 주입된 사람은요. 화상을 아주 세게 온 전신에 화상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래요. 그리고 겉만 이 표피만 수술을 해서 멀쩡하게 깔끔하게 하얀 살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 사람은 그 화상에 대한 기억이 있고요. 평생 화상된 사람으로 사는 거래요. 그래서 이것에 그러니까 우파로 전향한다는 것이 사실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했다가 쉽지 않은 이유가 화상 입은 상태에서 와서 본인도 힘들고 그 화상된 곳에서의 삶이 그들도 괴롭대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안위하는 것은 집권하고 얻을 게 있고 그래도 나 집도 사고 또 자식 유학도 보내고 내 온몸은 화상을 입었지만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가면 너 그때 화상보다 더 센 화상 입을 거야. 너 왕따 될 거야. 너 이제 쟤 죽는 거 봤지? 너 이렇게 될 거야가 사람들한테는 그 강렬한 공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가 정말 우파가 되고 또 나라를 허물어뜨리려는 세력이 나라를 지키려는 세력이 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힘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고 이 역사를 그래서 정말 좌편향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이 지금 화상 한 번도 입지 않은 20, 30대, 10대들을 정말 이념으로 다시 재무장시키고 교육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파의 이 제대로 된 이념 교육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여쭤봤더니 고통스럽대요. 똑같이. 근데 이 화상의 고통이 아니라 저쪽에서 하는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다 알게 되면 조금만 알면 고통스러운데 다 알고 나면요. 그때는 이제 정말 전략이 생기고 무슨 일을 해야겠다는 큰 비전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고. 오늘 또 김신의 신스틸러. 네. 반동자들 더 이상 반동자들 반대한민국의 세력이 되지 마십시오. 네. 자, 뭉칩시다. 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김신의 청바지 TV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뭉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뭉칩시다. 8조 때 봬요.